네, 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8월에는 기후 위기와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요 정말 아주 작정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두꺼워서 벽돌책이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베개처럼 뵐 수 있는 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페이지가 좀 많은 책들을 볼 때면요, 이거 언제 다 읽어 싶긴 하지만 이 친구가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아주 유명하죠. 이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지성인들과 함께 쓴 기후위기 교과서라고 불리는 기후책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요, 2022년도 말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난 6월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기도 합니다. 더 타임즈, 옵서버, 네이처 등 권위 있는 매체에서도 출간되자마자 올해의 책이라고 선정을 했고요. 또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 책입니다. 특히 더 타임즈에서는요, 이 책을 우리 시대의 필독서라고 꼽으면서 스티븐 호킹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시간의 역사, 그리고 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처럼 책장의 필수품이 될 책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와, 뭐 뉴욕타임스, 더 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책이군요. 네. 뭐 그레타 툰베리는 이제 20살이 됐어요. 이제 청소년 환경운동가이자 21세기 환경운동의 아이콘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스웨덴의 정말 유명한 환경운동가이긴 하죠. 15살이던 해, 그러니까 2018년도 8월에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주 세계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위기를 위한 행동의 표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과 미국 의회, 유엔에서 각각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기후 위기 심각성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기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서 좀 더 열심히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2019년에는 타임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된 그야말로 아주 따끈따끈한 핫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하는 이 기후책, 그레타 툰베리가 정말 그 세계 지성인들과 함께 기획하고 집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좀 더 이제 신뢰감도 더 넣어놓고 그리고 좀 더 무게감을 많이 담아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무게감이 좀 있긴 하는데요. 이 책이 그 기후위기 교과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부커상 수상 작가죠. 마거릿 애트우드, 또 책 21세기 자본론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죠. 토마 피게티,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 등 전 세계 기후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그레타 툰베리의 기획으로 이 책을 함께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후와 관련된 각종 담론 중에서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야말로 그러니까 전 세계 전문가, 네. 지성인들이 뜻을 한데에 모아 만든 책이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책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좀 무겁긴 한데요. 좀 이론적인 설명도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후학이나 해양학, 혹은 지구물리학, 경제학, 보건학, 역사학, 기후운동 등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그야말로 기후 교과서인 셈인데요. 우선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져서 84개의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 기후는 어떻게 작동되나 파트에서는요, 지구에 새겨진 이산화탄소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 기후변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발견과 또 과정에 대해서 찬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부, 지구는 어떻게 변해가나에서는요, 현재 뜨거워진 지구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폭염이나 혹은 산불, 홍수 등 그야말로 위험한
필요한 날씨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3부, 이 기후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서는요. 기후변화의 진짜 비용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난민이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또 식품과 영양 문제,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정말 이 책은요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로 마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문명에서 비롯한 기후 위기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뭐 1부, 2부, 3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4부, 5부가 있죠.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네, 대안이 없으면 사실 교과서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적인 부분이 이 4부, 5부 파트에서 각각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무익한 일들도 있다라는 어떤 좀 불편한 사실을 좀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들을 정말 명확하게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 포집 기술에 관한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기후책은요.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주제를 엮은 결정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후에 1.2도나 올라가면서 전 세계는 유례없는 기후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지금도 뭐 올해 미국에서도 폭염 때문에 자동차가 녹아내렸다 하고 우리도 지금 이 폭염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서 단 1도라도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끔찍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말씀하신 것처럼 1.5도, 2도씩, 3도씩, 4도씩 이렇게 각각 높아질 때 과연 이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이 책에서는 돌려보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업사회 이후로 지금 이미 1도씨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5도씨가 높아졌을 경우부터 시작해서 2도, 4도씨가 높아진 지구를 좀 보시면요. 강우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책 속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추려서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1.5도 온난화가 되면 이전에는 10년에 한 번 꼴이던 폭염의 발생 확률이 4배 높아져 21세기 중반 무렵에 치명적인 폭염에 노출되는 사람이 수억 명 더 늘어날 것이다. 2도 온난화가 되면 10년 빈도 폭염의 발생 확률이 6배가량 높아지고 4도 온난화가 되면 예전에 우리가 극한이라고 생각했던 폭염이 해마다 거의 거르지 않고 발생할 것이다. 폭우와 가뭄도 더 잦아지고 더 극심해질 것이다. 2050년 무렵엔 북극해 해빙이 여름에 최소 한 번 이상 거의 녹아 검은 바다가 드러날 것이다. 한번 해빙이 사라지면 다음 겨울에는 예전보다 더 얇아져서 더 부서지기 쉬운 해빙이 생성될 것이다. 3, 4도 온난화가 되면 북극해 해빙이 여름철 대부분의 기간 혹은 여름 내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와, 이게 지금 그냥 막연하게 겁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재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또 에어컨이 없이는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이런 폭염과 또 열대야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라서 더 와닿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책 속에서는요, 이 그레타 툰베리가요, 이런 날씨를 가리켜서 스테로이드를 맞은 날씨다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기도 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맞은 날씨. 그러니까 우리 왜 그 근육 강화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뭐 아주 소량을 잘 쓰면 병을 낫게도 해주지만 과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툰베리의 말을 빌려서 쓰자면 날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처럼 괴력을 좀 뿜내고 있다. 괴력을 뿜어내고 또 갈수록
갈수록 어떤 자연적인 면모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워진 폭염인 날씨, 또 지난 봄과 가을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산불 피해가 연일 발생하기도 했었죠. 또 호주에서는요,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꺼지지가 않아서 2020년에는 무려 5개월 만에 산불이 진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고 또 자연 회복력을 감소시키게 하는 각종 쓰레기 문제도 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또 지금 제주 앞바다의 산호 백화 현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는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맞은 날씨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게 새로운 일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배출한 이런 온실가스로 인한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게 기후 위기, 자연재해가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대재앙이라는 것,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점들이 이제 시작한 거라는 점, 또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됐다는 그 표현들이 참 마음 아프게 와닿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계속 뜨거워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책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잘 나와 있는데요. 지구 온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해양과 생태계 그리고 해안 지역과 사회 전반적으로 연쇄작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자연스럽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해안가의 마을들이 물에 잠길 테고 또 어떤 나라는 사라지게 되겠죠. 하나의 반응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른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연쇄작용이라고 불러지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갑자기 이런 연쇄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정말 흥미롭게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 지점에 달하게 되면요, 마치 기계의 작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이 이 지구의 생물학적, 물리적 시스템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온도가 바로 1.5도씨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네. 1.5도씨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화 이후에 지금 1.5도의 평균 기온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1.2에서 1.5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학자들은요, 그 시기를 입을 모아서 말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205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이제 20여 년 남짓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2050년에는 세계 주요 도시가 정말 생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쓴 배경에도 지금 당장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지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와, 오늘 만나볼 이 기후책,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들, 또 고민하지 않았던 그 문제들, 또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한데요. 왜 우리가 당장 기후변화를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한 책인 만큼 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